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의 그 뉴스 또는 보도를 보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몇 가지 제가 그 최근에 뉴스를 한번 슬라이드에 옮겨 봤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BBC에서 아마 보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는 것 같이 기후변화 곰이 동면에서 일찍 깨어나고 있는 까닭,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곰이라는 동물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몸을 불린 다음에 겨울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동물이 이제 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곰들이 동면에서 일찍 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찍 깰까요? 이 동물들이 동면에서 깨는 어떠한 그 뭐랄까요? 방아쇠 또는 트리거를 하는 것은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수면을 취하면서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그런 기온의 변화 때문에 이제 동면에서 깨는 건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핀란드,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빠른 시기에 곰의 목격담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북아메리카 쪽의 겨울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겨울이 따뜻해지면 상대적으로 인간한테는 활동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추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생활의 리듬,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체의 리듬이 달라지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구리가 빨리 동면에서 깨어나서 아직 추운 1월, 2월인데 개구리가 벌써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기온에 따라서 생태의 변화를 느끼는 동물들이 그 리듬이 흐트러지고 어떤 그 몸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기사는 우리나라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2월 21일 날 나온 기사니까 올봄은 기후변화로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상청에서는 벌써 3월에서 5월에 더위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땠나요? 또 올 겨울에 눈이 그다지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눈도 많이 안 오고 눈이 내릴 것이 기온이 따뜻해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1년 내내에 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동물의 생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에 대해서 1973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쭉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어요. 1973년에 그래프의 예측치를 보면 한 11.2도, 1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2019년에 보면 12.5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도 이상, 그래프에 보면 1.4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년 동안 1.4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1.4도 가지고 그렇게 큰 체감이 있지 않죠.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프의 변화폭을 보면 좀 다르죠. 연마다 그 여름의 기온과 겨울의 기온의 변화폭을 보면 상당히 1973년의 변화폭보다 패턴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1995년인가요? 이때는 아주 더웠던 해죠. 그죠? 1995년, 97년 이때는 굉장히 많이 평균 기온이 올라간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09년도를 한번 보면 2010년 이때는 또 평균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평균 기온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서 기후변화를 좀 예측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위가 이르게 시작될 전망이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후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여름이 상당히 더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도 30일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더위가 빠르게 시작되고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 이렇게 되고 겨울은 또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21일 기상청은 봄철인 올 3월에서 5월 3개월 전망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상청은 우선 봄철 전반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고요. 평년 기온은 3월에 보통 5.5도에서 6.3도, 4월에 11.8도에서 12.6도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3월인데요. 벌써 낮의 기온은 한 10도, 12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의 기온이 한 1도에서 3도 정도 되니까 5.5도나 6.3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신보네요. 기후변화와 제주의 농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기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동물이 곰이 일찍 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농업에 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주시 농정과에 있는 분이 아마 이제 기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주의 농업도 기후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감귤이 지난해에는 충청북도 제천에서도 한라봉, 황금향이 재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쵸?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우리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주도에서 간신히 바나나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거의 열대에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재배되고 있고요. 제주에서만 있었던 한라봉이나 황금향 이런 귤 제품들이 이제 내륙으로 올라와서 충청북도까지 재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재배를 했던 식물의 재배 지역, 주요 재배 지역이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산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세하게 좀 다루겠지만 산림이
우리나라가 주로 중부지방에는 침엽수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중부지방도 화렵수림으로 많이 늘어서 수종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심고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화렵수로 변하고 또 아열대 식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동물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죠. 이것도 녹색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빠르게 녹는 빙하 시각화해보니 끔찍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빙하에 녹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감히 생각해보기 어려운 상상해보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그린란드와 남극에서는 매년 각각 280여 기가톤, 145 기가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 420 기가톤의 빙하가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가톤 이렇게 하면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이 기사에서는 이 기가톤이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센트럴 파크에 그 면적에 약 300m 정도 높이 되는 물의 양이 1기가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크게 상상이 가진 않지만 어쨌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 나와서 보이는 것처럼 센트럴파크의 크기가 길이가 4km, 폭이 800m라고 하니까 좀 큰 공원이죠. 이런 공원의 전체 면적의 높이로 300m 이상 물이 쌓여 있다라는 게 기가톤이니 빙하가 420 기가톤이나 매년 녹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파급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사는 제주 신보네요. 또 기후변화로 산호류 늘고 해조류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서 몇 개의 기사에서 동물에 대한 영향, 식물에 대한 영향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닷속에 있는 식물에 대한 영향입니다. 즉 바닷속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 어류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명태죠. 우리 동해에서 명태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는데 지금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잡히고 있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대부분 저기 러시아 쪽에서 위쪽에서 잡아갖고 오는 포획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명태는 한류성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차가워야 우리나라로 내려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명태는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그 어종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나 산호류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지역 해양보호구역 내에 조초산호가 증가하고 해조류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류의 종도 변화하고 해조류도 변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해조류만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닷속에 사는 이런 해조류가 굉장히 종이 감소하고 양이 감소해요. 그래서 바닷속이 석회화되고 그런 해조류가 살지 않다 보니까
조류의 그러니까 어류의 서식도 상당히 감소하고 어획량도 줄 수밖에 없고요. 바다가 상당히 황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기사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역시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기사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급격한 기상현상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전에 아마 장마가 우리가 좀 있었죠. 6월 말경에 시작해서 7월까지 가는 긴 우기의 장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장마가 변해서 건장마라고 하죠. 마른 장마. 즉 비가 오지 않는 장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지리하게 장마처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아열대성 기후처럼 스콜 형태의 비가 오는 게 또 최근의 특징이죠. 비가 갑자기 소나기 형태로 확 내렸다가 금방 그쳤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비의 발생이 굉장히 국지적이란 얘기는 작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급격한 기상현상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사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